어떤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유통 채널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은 굉장히 판매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게 길게 봤을 때 나에게 정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유통 채널 전략이라는 것이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포인트를 고민하실 때는 특히 나의 타겟 고객이 누구이고 그들이 많이 쇼핑하는 채널이 어디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또 판매량이나 판매액 자체를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시는 이게 이제 한국인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한 패션 전문 몰 앱에 이제 랭킹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1위 에이블리 무신사, 2위 그다음 지그재그, 퀸잇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랭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의류회사, 패션 회사의 이제 그 대표로서 저의 이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출시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어디에다 우선적으로 입점을 하려고 노력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에이블리나 무신사 쪽으로, 눈길이 가기 마련일 텐데요. 근데 여기서, 나의 타겟 고객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40, 50대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옷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총 판매량 기준으로 돼 있는 이 데이터를 보고 에이블리나 무신사는 꼭 들어가야겠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자, 그랬을 때는 똑같은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 데이터는 아까 그 데이터와 똑같은 데이터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연령대별로 브레이크다운이 돼서 이제 컬러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타겟으로 하는 40대, 50대 여성이 이제 각 앱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절대량으로는 에이블리와 무신사도 40, 50대가 전체 파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는 걸로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그 앱 전체에서 40, 50대 위주로 굉장히 강력하게 그 이미지가 브랜드 자체가 포지셔닝이 형성돼 있는 그런 앱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퀸잇이라는 그 4등하고 있는 이 퀸잇을 보시면 40, 50대 중심으로 이 사용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는 내가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의 유통 채널 파트너로 과연 에이블리나 무신사와 같이 양쪽으로 큰 데를 들어갈 거냐? 근데 그런 데를 들어갈 경우에는 에이블리나 무신사는 워낙에 나 말고도 다른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주지 않을 그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에이블리와 무신사라는 이런 그 앱의 그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미지 자체가 이제 젊은 20, 30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40, 50대가 많이 쓰는 양도 있지만 과연 그 세부적인 프로파일을 봤을 때 그 에이블리와 무신사를 쓰는 40, 50대와 퀸잇을 쓰는 40, 50대가 양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더 잘 맞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더 냉정하게 이제 따져본다고 했을 때 제가 전략적으로 퀸잇을 가장 중요한 유통 채널 파트너로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핵심은 유통 채널의 브랜드 피트니스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전문 용어긴 한데 브랜드 피트니스. 그러니까 나의 브랜드와 유통 채널이 얼마나 궁합이 맞는지. 그러니까 나의 브랜드하고 잘 맞는 유통 채널이 있을 수 있다. 유통 채널이 그냥 잘 판다, 못 판다 이런 그런 퍼포먼스 중심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 유통 채널도 각각이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징이 나의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나 포지셔닝하고 얼마나 궁합이 전략적으로 찰떡인지. 자, 그것도 전략적으로 고려 요소로 꼭 생각을 해주셔라 라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전략적으로 브랜드 피트니스가 굉장히 잘 맞아서 전략적 파트너로 어떤 유통 채널을 선정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가 윈윈 파트너십이 잘 발전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은 굉장히 작은 브랜드고 완전히 을의 입장인데 유통 채널 입장에서 나를 전략적 파트너로 정말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유통 채널이 굉장히 그 공급자나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의 그 느낌으로 다가오시겠지만 유통 채널 그들의 입장을 다시 그들의 그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그들이야말로 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유통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그 자기 스스로 차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를 공급받느냐, 그리고 그 브랜드하고 같이 공동으로 어떤 것들을 기획해 보느냐의 자체가 본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영업 실적과 마진율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깎으려고 이제 굉장히 으름장을 놓는 갑과 을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유통 채널이야말로 또 스스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포인트를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좀 미리 헤아리고 그걸 가려운 부분으로 이제 긁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 채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즘 완전히 진짜 사느냐 죽느냐 전쟁을 매일매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시는 바대로 오프라인 채널 같은 경우도 마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렇게 굳건하던 1위, 2위 업체인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요즘 굉장히 뭐 점포를 줄인다는 둥, 그다음에 매출 감소 때문에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3위 업체인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예 법적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죠. 그리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쿠팡 사태도 있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 이제 AI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개발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도 없이 잘 나갈 것 같았던 편의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지난 36년 만에 처음으로 점포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다들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유통이야말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를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통 입장에서야말로 진짜 혁신적인 상품을 잘 발굴해서 더 나은 가격과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더 나은 아이디어로 그 고객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니즈를 어쨌건 미리 읽고 나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 다음에 나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스토리와 연결시켜서 유통에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케팅 탑10 시리즈 세 번째 주제인 유통 채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컨텐츠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